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력 기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장 전입한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문 표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범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7대 결격 사유 없으면은 위장 전입한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7대 결격 사유 없으면은 뭐요? 뭐요? 자, 위장 전입도 아니죠, 그거는. 의원님들 아니죠. 잠깐만요. 시간 그 준비. 정도 사안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런 저기 말씀 잠깐만요. 했어요. 예. 후보자님. 예. 오전에 많은 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 뭐 대표적인 저는 세 가지를 질의해서 하다가 또 시간이 부족하면 나중에 또 질의하도록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두 명이서 방통위의 결정을 할 수 있느냐 법적인 그런 문제고요. 세 번째는 유일인 방심위원장 관련 문제입니다. 우선 첫 번째 방통위원장 자격 관련해서 전 정부 때 청문회 대상 7대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혹시 병력 기피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금 탈루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위장 전입한 적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논문 표절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음주운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성범죄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7대 결격 사유 없으면은 법적인 뭐요? 위장 전입도 아니죠, 그거는. 의원님들 잠깐만요. 시간 그 준비. 정도 사안은 아니고요. 잠깐만요. 그런 저기 말씀 잠깐만요. 했어요. 예. 그 의원님들 발언하실 때는 좀 자제 좀 해주십시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기들은 그 하면서 말이야 끼고 6분 드리세요. 6분. 예. 1분 더. 6분. 자, 심각한 결격 사유 없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송통신 많은 의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조를 보면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1호는 보면은 법률학, 경제학, 경영학, 행정학 뭐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은 부교수 이상 15년 이상 했던 사람. 2호는 판사, 검사, 변호사에 15년 이상 있었던 사람. 법적으로 아무 이상 없죠. 자격이. 예. 예.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전임했던 사람이 얼마나 전문성이 있는지 제가 보니까 별로 전문성이 없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최근 5분 3기부터 최성준, 4기 이호성, 5기 한상혁, 6기 이동관, 7기 우리 후보님이신데 3기의 최성준 위원장의 경우 서울고급 부장판사고 한국정보법학회 회장했습니다. 순수히 판사로서 정보법학회 회장은 판사 1명 또 학자 1명이 하는 겁니다. 정보법 들어가 보시면은 이분이 방송 전문가,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다음에 한상혁 뭐 문화방송 이사 됐지만은 법률 했고요. 민얼전 대표 제가 보기에는 이 양반 방송 전문가 아닙니다. 통신 전문가 아닙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고려해서 전문성을 고려해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은 그거는 임명권자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등에 위축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자신감을 가지고 그걸 했으면 좋겠다. 충분한 자격은 된다. 정상적인 공정방송 정말 제대로 편파되는 편파 방송을 하지 않을 그런 자신감이 있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우선 첫 번째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회 관련해서 재적위원이 1명 내지 2명으로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있었든지 1인, 2인, 3인, 4인 체제가 많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1인, 2인 체제가 문재인 정부 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정확히 지금 2017년 6월 9일부터 7월 32달 동안
위원 교체 시기에 1인 2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했습니다. 방통위가 조용히 하세요. 전문성은 여러분보다 내가 여기가 더 많습니다. 더 오래 있었고. 방통위가 이렇게 1인 2인 체제로 된 것은 갑자기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을 탄핵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박문진 이사장 해임 조치, KBS 이사회 박민 사장 선임 절차 모두 적법한 절차에 의해됐는데 억지 논리로 막무가내 폭거로 탄핵시켰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보시죠. 자, 결론부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방통위 2인 체제 하에서 심의 의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만약에 2인 체제가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방통위 설치법에 보면 출석 정족수만 있고 출석 정족수에 대한 규정은 없고 예, 의결 정족수의 규정만 있습니다. 제적이용 가반수로. 예, 그래서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해오고 있다. 또 그동안 법원 판례, 또 국회법 해설서, 법제처, 법령 해석 등에 의해서 2인체에 해서 문제가 없다고 해왔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그 야당 의원들이 자꾸 서울고등법원 판결 가지고 박문진, 김성근 이사 임명 관련 고등법원 판결 가지고 왈가왈부 하시는데 이 판결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 사건의 임명 처분은 단 2명의 위원들의 심의 및 결정에 따라 이루어져서 방통위법이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제외할 우려가 있다. 결국 말하자면 야당 의원들은 이것이 심의 의결이 모두 입법한 것이라고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체제가 아닙니다. 5인 체제가 완성되는 게 좋지만은 2인의 심의 의결 자체가 위법하다고 판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후보자께서 12월 말까지 주요 지상파 재허가 심사가 돼야 되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34개사 141개 방송국이 무허가 사업자로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뭐 야당은 아니라고 합니다만 법적인 좀 이따 내가 로펌이라든지 이런 관계를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결론대로라면 지난 11월에 방통위가 MBN 재승인 문제도 두 사람이서 허가했습니다. 지금 MBN 방송이 위법한 방송입니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죠. 예, 앞으로 연초에 보도 PB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방송사업자 재서가 재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보면은 대통령령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 대해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입니다. 그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승계하는 자가 방송을 개시할 때까지 12개월 범위 내에 기간을 정해서 방송을 승계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불리 요건에 해서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이 주체도 방송통신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체도 충분히 가능하고 할 수밖에 없다. 안 하면은 법 위반이다. 안 하면 방송 중지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2인 체제로 또 불가피한 결정은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 자체가 적절하고 바람직하냐는 별개의 문제로 불가피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